삼성전자도 그러하고 하이닉스도 그러하고 업황 좋고 디램 가격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비전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면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반도체 종목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게 갈림길에서 굉장한 중요한 내년도에서의 반도체 주가에서의 흐름은 기존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면 대부분 다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주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다릅니다. 뭘 가져가야 될까요? 반도체가 지겨우실지 몰라도 반도체 얘기를 안 하고 시장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계속 이제 좋은 얘기나 상향 리포트는 계속 나옵니다. 목표가가 그만큼 갈 수 있고 내년에 좋구나 걸 다 알겠는데 왜 안 갈까요? 저희는 마음이 급해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파셨다가 다시 보니까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잘 안 빠지고 있고 그럼 다시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AI 시대에 메모리도 더 많이 쓰인데 디램 쪽들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해피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Q입니다. 반도체가 최근같이 관심도가 높았던 적이 몇 년 전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관심도가 그렇죠. 높았고요. 한 3년 동안의 시장에서 이슈화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반도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뭘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딜레마인 게 뭐냐면 삼성전자도 그러하고 하이닉스도 그러하고 소부장의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업황 좋고 디램 가격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비전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면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반도체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수가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근거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타나야지만이 그렇죠. 삼성전자 고점 돌파하고 하이닉스 고점 돌파하고 소부장들도 고점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오겠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는 4,200 일시적으로 뚫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4,300, 400, 500 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은 하반기 정도에서의 시장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수익이 난다라는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반도체는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5,000포인트 지수 목표점을 해서 현재 담아가는 형태로의 전략을 가져가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거기에 대한 실망도 크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올 한 해는 삼성전자 5월에 5만 원이었고 2배 가까이 상승했죠. SK 하이닉스도 연초에 20만 원이었다가 3배 가까이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런 빠른 가격 전개의 흐름이 올해 나타났다고 한다면 내년도에서의 반도체 주가에서의 흐름은 좀 무딘, 완만한, 점진적인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압축하고요. 기존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면 대부분 다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좀 압축하고 핵심 종목으로만 끌고 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다릅니다.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호실적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은 굉장히 크게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20조입니다. 130억 불이니까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조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4분기 예상 실적은 대략 28조라고 합니다. 매출은. 영업이익은 14조라고 합니다.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매출 영업이익은 50% 정도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해서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매출 80조에 영업이익이 15조 정도를 추정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19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마이크론은 올 초에 주가가 60불, 70불이었어요. 지금 260불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도 올 초에 주가가 2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근에 60만 원 넘어가는 흐름에서 한 3배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이제 매출 80조에 영업이익 15조가 됐건 19조가 됐건 15조에서 20조 사이가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80조에 15조, 19조, 20조라고 쳐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비해서 50% 수준의 영업이익이 절대값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28조와 14조, 네네. 20조와 11조거든요. 네네. 삼성전자는 80조와 20조라고 추정을 하더라도 20조입니다. 반도체 말고도 많은 부분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내년도 가능성이 하이닉스보다 더 낮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낮다는 게 낮다. 아니요. 좋다. 하이, 예. 좋다. 투자 관점으로서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삼성전자의 80조에 20조는 지금 현재 내용적 측면에서 따져보게 되면 휴대폰이 그러니까 40, 10% 이제 디스플레이와 하만이 10% 정도 차지하는데요. 네. 대략 한 50대 5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휴대폰 사업 부분이 40조 여기에 이익치는 최근에 5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은 40조 최근에 적자했다가 흑자로 돌아섰고 이번 분기에는 대략 한 5조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를 들여다봤듯이 반도체가 40조인데 15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0조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개선되는 사항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년도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올 초에 5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가정으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하이닉스형 주도 시장이 아니고 삼성전자형 주도 시장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에서의 진행이 되어질 거고요. 이 과정에서 내용적 측면에서 흐름은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 개선, AP 쪽에서의 안착, 이게 이제 적자 한 20조 정도가 메꿔지는 현상에서 이 부분이 개선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이든 하이닉스이든 반도체 부분에서 현 시점에서 투자로의 진행으로 보유 관점으로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단의 종목으로 판단해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미래 가치 개선 가능성에 있어서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제가 앞서 모두에 당장의 흐름에서 또는 뭐 다음 주 한두 달 내의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고점 돌파하고 하이닉스가 고점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요 매수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사야만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좀 다릅니다. 외국인이 아니어도 개인이나 기관이 사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삼성전자만큼은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 동향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올 초에 최저점 수준이었던 49.6% 외국인의 지분 수준에서의 상황에서 최근에 주가 올라가면서 52.5% 이게 한 대략 한 15조 규모가 됩니다. 한 3% 정도 수준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 52.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52% 수준까지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의 그 외국인 지분율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매매 규모 형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겠다라는 어떤 그 방향성의 매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관망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1만 원을 돌파하고 12만 원을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지겨우실지 몰라도 네. 반도체 얘기를 안 하고 시장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시가총액 1, 2위를 어불성설이라. 예. 네. 요즘 또 한자 공부 많이 하신 마법천자분을 보시면서 우리 박사님.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반도체 쪽 하게 되면은 말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계속 이제 좋은 얘기나 또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보여줬던 게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구체화된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 이런 걸 다 얘기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눈만 뜨고 일어나면 해외에서 글로벌 IB들은 뭐 어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다 마찬가지로
막 상향 리포팅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그만큼 갈 수 있고 내년에 좋구나 걸 다 알겠는데 왜 안 갈까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최종적으로는 그럼 만약에 그들이 뭐 삼성전자를 목표가가 뭐 14만 원 봤다. 그럼 14만 원대 근처 가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거기가 목표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또 올리겠죠. 또 올리든가 아니면 다 왔으니까 빠지든가. 네.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숨죽이면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서 왜 이렇게 약해? 거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빨리란 게 더 저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적 확인되고 그 정도에 대한 동향들이 계속 또 맞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가서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얼마만 내오는 장세인데 거기다 내가 그래도 큰맘 먹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딱 사서 좋다며라고 샀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희 상가격이 네. 삼성전자 10만 원대 넘어서 샀고요. 그렇죠. 하이닉스 58만 원대, 7만 원대 이렇게 많이 사셨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급하신 거죠. 근데 그거보다 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럴 때 보통 이제 아예 또 조금 더 욕심이 들어서 레버리지까지 사시면 안 되고요. 그럴 것보다는 어차피 좀 길게 갈 거다. 내년까지 동향들 볼 거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메모리 업황들을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팔았는데 뭐 이제 급한 일이 있건 아니면 또 이 정도면 많이 올라서 올해 좀 수익 좀 실현해야지 하고 파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파셨다가 다시 보니까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잘 안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은 그겁니다. 그럼 다시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보통 판 가격에서 적어도 한 10% 20%좀 빠져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안 빠져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팔았는데 물론 더 갈 것 같다 보니까 내가 산 가격대 다시 되산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지금 폭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걱정이죠. 이럴 때는 항상 좋은 게 조금 좀 정리한다 그러면은 좀 남겨놔야 됩니다. 좋은 섹터 앞으로 좀 그래도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는 섹터들은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남겼다가 그래야 좀 흔들리게 되면 내가 계좌에 갖고 있다 보니까 다시 살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단 아니면 그런 전략도 좋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거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로 보든가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 때 또 최종 삼성물산이겠죠. 예, 그렇죠. 또 그쪽에서 지분 관계 그리고 또 어차피 이제 지배구조 강화가 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삼성물산은 또 원자력 쪽도 막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구조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또 다각도도 삼성전자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투자 아이디어는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일단 업황과 관련된 반도체 가격이라고 하겠죠. 첫 번째가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HBM 쪽으로 계속 이걸 신경 쓰고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요를 잡고 이걸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서 계속 더 수요를 잡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나머지를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HBM 쪽은 여전히 수요가 높아서 그래 이제 수요를 잡았어 우리도 엔비디아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서는 그러면 업황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어서 AI 쪽에서도 AI 시대에 메모리도 더 많이 쓰인대라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DRAM 쪽들도 낸드 쪽들도 같이 더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쪽은 미처 투자를 못 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당연히 메모리 업체 쪽으로는 되게 해피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어느 적정 이상 그러니까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한 4배, 5배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요? 예. 네, 메모리 가격이. 네. 여기서 그러면 더 올라서 진짜 10배 오를 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두 번째 단어는 Q입니다. Q라는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는 얘기겠죠. 아마 연말까지 해서 PC 노트북 사실 분들은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스마트폰 이것도 미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필요하신 분들은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올라갑니다 가격이. 근데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걸 반영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소비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야 저렇게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올라간 거 신경도 안 써요. 뭐 이게 제품 뭐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아예 나 안 사. 그럼 수요가 꺾이게 되겠죠. 그럼 제조사들도 그 가동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그렇게 안 받쳐주고 있는데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P만 올라가고 Q가 못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그러면 실적도 P는 좋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정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지금 무조건 가격이 오르니까 너무 좋아 이런 얘기만 할 테지만요. 그렇죠. 네. 예.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아마 그게 Q가 가격이 올라도 충분히 받쳐주느냐라는 쪽들에 대한 물음표. 요게 제대로 해답을 못 주게 되면은 내년에 반도체는
죄송하지만 상고하저입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는 네, 조금 비실비실하면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답이 안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일단 지금은 갖고 가시고 즐겨야죠. 즐기는데 내년에 그걸 반영하면서 저희 목표가가 뭐 14만 원, 삼성전자 기준으로 14만 원, 17만 원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좀 줄이시죠 뭐. 음. 그들이 얘기하는 목표가 정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것도 하반기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감히 혼자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나중에 혹시나 난 뭐 남겨놓은 거 있다라는 쪽에서 그래야 이제 계좌 주식이 아예 없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못 쫓아갑니다. 네. 근데 계좌에 있다 보게 되면 아 이게 얼만큼 수익률이 바뀌었고 좀 체감적으로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이 정도까지 갖고 있는데 내가 한때는 수익률이 뭐 50% 났다가 쭉 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한 1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40% 빠지다 보니까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그러면 다시 살 때가 됐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들. 이게 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